눈썰매 타고 여러 가지 뭐 놀이기구 준비되어 있는 거 간단하게 탄다 하더라도 사실은 한 제가 봤을 때 한 만 몇천 원에서 한 2만 원이면 어쨌든 안에인 건 대부분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요즘에 2만 원이면 2만 원에 그 정도 다 즐기고 하는 거는 잘 없지 않나요? 없죠. 정말 사실은 그만큼 없다고 저렴한 봐요. 거죠? 네. 네. 사실은 다른 데 눈썰매장 가면 입장료가 그 정도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입장료만 입장- 거의 만 몇천 원씩 막 이러는데. 안녕하세요. 남양주 소식공장 언니. 은희입니다. 자, 남양주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남양주 소식 어디까지 들어보셨나요? 남양주 살고 있는 두 사람의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자, 소식공장 출발합니다. 자, 이렇게 또 오랜만에 또 뵙네요. 그렇죠.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지금 이제 설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벌써 설이 가까이 왔어요. 약간 막 어렸을 때는 설 추석 되면은 막 이렇게 세뱃돈도 받고 어른들한테 아. 약간의 그런 기대감도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약간의 적이 이렇게 있었었죠. 잉여 용돈도 나온다. 그렇죠. 약간의 이런 느낌? 그랬었었죠.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주는 입장이 되고 양쪽으로 다 드려야 되는 입장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나에게 설은 약간 뭔가 자꾸 나가는 느낌이야. 안 왔으면 그러니까 좋겠네. 체력도 나가고 경제적으로도 나가고 그래서 약간 설이 맞습니다. 네, 좋지만 약간 그렇다. 부담스러운. 예. 네. 하지만 어쨌든 또 이제 최대의 명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까치도 울고 복을 가져다주고 예, 또 한 해를 또 새롭게 시작하는 어쨌든 우리의 이제 또 다른 명절 설이 다가오고 있으니 뭐 이래저래 좀 준비하신다고 많이들 고생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일단 엄마들은 일단 장을 어떻게 봐야 되나? 맞아요. 그렇죠. 아무리 뭐 차례상을 좀 간소하게 지내자 뭐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들 안 하신다 해도 사실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어쨌든 올라가는 것들은 어쨌든 비싸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도 사실은 차례를 지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맘때만 되면 이 가격이 폭등하는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얼마 전에 받아요. 그러니까 과일 가게를 갔는데 아저씨가 이제 거기 이제 배가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시기가 아니면 또 잘 못 먹잖아요. 그렇죠. 와, 배 하나에 5,000원인 거예요, 5,000원. 근데 그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설 근처 되면 이제 이게 더 오를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들도 물건을 가져오기에 너무 겁이 나시는 거예요. 맞아요. 사가는 사람이 없을 텐데 나는 어쨌든 가지고는 또 와야 되니까. 그렇죠. 준비는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정말 너무 무섭다. 물가가. 그래서 그러네요. 저희가 일단 나중에 좀 들어보시면 저희 이따가 설 명절 선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지 뭐 이런 팁들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어쨌든 저희 방송 끝까지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일단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 방학이 너무 길어가지고. 아직 길죠. 한 달이나 더 남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아이들 데리고 계신 분들은 와, 나 지금 어디 가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되게 고민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은희님께서 아주 좋은 장소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사실은 남양주에서 애들을 데리고 가볼 만한 곳이 어디에 있나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남양주에서 그 체육문화센터에 눈썰매장이 생겼습니다. 일단 너무 좋아요. 갔다 와보셨다면서요. 그렇죠. 네. 지난 1월 12일 날 개장을 했어요. 그리고 2월 12일까지 개장을 하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게 잠깐 동안 열리는 거지만 그래도 이런 곳이 생겼다는 게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약간 저는 놀란 게 남양주에 있다는 것도 일단 1번 놀랬고 두 번째가 생각보다 너무 저렴하다. 그렇죠. 이용 요금이. 그렇죠. 그게 깜짝 놀랐다니까요. 입장료가 겨우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요. 1,000원. 이게 남양주에 사는 시민들의 뭐 할인되고 뭐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모두 시민. 모두 1,000원. 입장료가 모두 1,000원이고 그 안에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네. 뭐 바이킹이라던가 유로 점프라던가 뭐 이런 슬라이드 이런 미끄럼틀 것들이 같은 있었어요. 약간 이런 거. 네, 이런 거 있었는데 전부 뭐 한 3,000원에서 최대가 6,000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유로 점프가 6,000원인데 살짝 비싸다는 생각을 할 그칠 수 있어요. 수는 그 있죠. 안에서는. 네. 근데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저 잠깐 갔는데 네. 그 부모님들도 신나고 저도 너무 신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못 봐가지고 유료 점프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방 같은 거 있죠. 방방 기억나세요? 방방이라고 하면 안 되나? 트램펄린. 아니, 우리 때는 방방인데 그렇죠. 정확한 명칭은 트램펄린. 트램펄린 위에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약간 그 장치를 해줘요. 안전장치를 해준 다음에 옆에서 기사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정말 위로 날르더라고요. 난 약간 보여주실 설명이 겁니다. 안 돼. 약간 이거는 우리 감독님께서 네네네. 그림을 열심히 찾으시기를
제가 영상 밖에서 보내드렸으니까 하늘.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근데 정말 네. 거의 하늘을 나는 것처럼 올라가니까 어. 그 뛰는 아이도 좋아하고 보는 분들도 너무 즐거워하시고 어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른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이용은 아이들이 대부분 하는 그렇죠. 걸로. 거의 다 아이들이었습니다. 요금은 한 6,000원 정도? 네. 그러니까 어쨌든 안에서 되게 눈썰매 타고 여러 가지 뭐 놀이기구 준비되어 있는 거 간단하게 탄다 하더라도 사실은 한 제가 봤을 때 한 만 몇천 원에서 한 2만 원이면 어쨌든 안에인 건 대부분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요즘 2만 원이면 2만 원에 그 정도 다 즐기고 하는 거는 잘 없지 않나요? 없죠. 그러니까 정말 사실은 그만큼 없다고 저렴한 봐요. 거죠? 예. 네. 사실은 다른 데 눈썰매장 가면 입장료가 그 정도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입장료만 입장료. 거의 만 몇천 원씩 막 이러는데. 네네네. 이용을 하시는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러니까 오전 타임과 오후 타임 두 타임으로 이제 운영이 돼요. 그래서 10시부터 1시까지 그리고 2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이용이 되는데 한 타임당 700명씩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입장 제한이 있네요. 네, 아무래도. 네. 그래서 저는 사실 평일에 갔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갈 수 있었는데 어떤 분이 아까 다녀오셨다고 하시는데 주말에는 700명이 빨리 차가지고 입장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그래요?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살짝 오픈런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무서워. 이제 눈썰매장도 오픈런 해야 돼. 근데 사실 어쨌든 저렴하기도 하고 또 실내에서 아이들 즐겁게 딱 이제 정해진 시간에 놀 수 있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께 굉장히 이제 좀 귀가 솔깃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사실 여기가 작지만 굉장히 알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눈썰매장 가면 사실 어느 정도 약간 이렇게 내려오는 이 길이가 좀 있으면 좋잖아요. 이게 정말 되게 이게 길지는 않지만 짧아가지고 오히려 올라가는 게 힘들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얼른 슝 타고 내려서 빨리 올라가고. 그렇죠. 그렇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뭐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예, 부모님들에게는 가벼운 지갑으로도 갈 수 있다. 그렇죠. 예, 아이들에게는 신나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놀이기구와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여기 장점이 안에 있네요. 또 빙어 체험이 있었는데. 진짜요? 네, 빙어 체험은 실내에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 보니까 거의 물반 고기반이야. 많이 풀어놓으셨네요. 네. 열심히 정말 살짝 뜰채도 제가 다른 데 축제를 가봤을 때는 네. 굉장히 작고 이렇게 잡기 힘든 거를 주셨더라고요. 근데 남양주시는 굉장히 튼튼한 뜰채를 주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살짝 건지면 고기가 빙어가 그냥 여러 마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군요. 이 잡은 걸로 그 튀김까지 해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가 잡은 거라고 또 되게 맛있게 잘 먹는다는. 애들이 사실 그 생선튀김 먹기 쉽지 않은데. 네, 근데 본인이 잡았잖아요. 또 되게 그렇군요. 재밌어하고 그렇게 즐기더라고요. 네. 자, 아무튼 보시면은 뭐 눈썰매장 가니까 뭐 이거저거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시는데 여기 보면 어쨌든 안전모 이런 것들도 다 현장에서 대여를 좀 해주시나 봐요. 그렇죠. 현장에서 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 위로 올라가는 썰매 이런 것도 다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네. 어쨌든 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뭐 겨울 체험장. 네. 으로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 뭐 네, 이런 겨울 곳이 있다. 놀거리. 네, 놀거리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한번 시켜봐 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사실 저희가 아까 이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거 상금 완전 큰데? 상금 진짜 너무 장난이 아닌데? 했던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1등에게는 1,000만 원의 상금이 지급이 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맞습니다. 이야기일까요? 이게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새 이름을 정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1월 중순까지 예비로 이 공모전을 했었어요. 맞아요. 참여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나도 너무 금액 받고 싶은데. 저도 그것도 재밌어가지고 네. 한번 참여해볼까 하고 들어갔는데 이미 그 예시에 제가 생각했던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잘 못했는데 네. 어쨌거나 점 땡땡도라는 걸로 해가지고 뭔가 특별하고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이 이름을 네이밍을 지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나는 아이디어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인데 네. 이것에 새 이름을 공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맞아요. 2월 19일 월요일까지 자정까지입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께서 나는 경기도를 단순히 경기도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아니라 뭔가 정말 화합의 의미
여기서 일단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맞아요. 자, 화합의 의미,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이라는 어떤 상징성을 갖는 의미, 이런 걸 담아가지고 새롭게 이름을 지어서 응모를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신 분께 이제 대상 한 분에게는 1,000만 원이 들, 1,000만 원을. 그래서 저희가 우와 진짜 너무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일단 전 능력이 안 되고요. 일단 2등. 네, 대상은 이제 1,000만 원이고 그쵸. 2등인 이제 우수상은 100만 원, 각각 100만 원. 갭이 큽니다. 1,000만 원에 뭐 2등 500이가 아니고 1등 1,000만이지만 2등은 100이다. 네. 그리고 장려상 7명에게는 각 50만 원씩을 이렇게 지급해 드리는데 네. 진짜 이 1,000만 원이라는 게 정말 큰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근데 사실 약간 그 1,000만 원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문득 생각에 사실 걸려서 결과적으로 쓸 수 있는 이름은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쓸 수 있는 이름 하나에다가 그만한 돈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 이름을 사는 건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00만 원을 그냥 이분에게 다 드리는 게 맞지 않나. 나머지 우수상을 하셨다고 해도 이분이 진 이름을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맞네요. 네임을 이분이 한 걸 사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어쨌든 낸다고 고생했어라는 의미로 드리는 거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정말 쓸 이름에다가 돈을 드리는 거라 1,000만 원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은희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2월 19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새로운 이름과 어떤 의미를 담아서 공모를 하시면 되는데 경기도 홍보기획관으로 하시든지 아니면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단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네. 아니면 이것도 모르겠다. 콜센터 전화번호도 있어요. 자세한 거는 저희 감독님께서 앞에 또 수고스럽게 자막으로 처리를 해 주실 겁니다. 부탁드려요. 우리 감독님한테 너무 많은 걸 맡기고 있어요. 오늘은 영상도 맡겼어요. 자, 아무튼 많이들 해주시고요. 4월 26일에 당첨자가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올려놓으시고 우리 4월 말까지 약간의 그런 또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도록 합시다. 자, 남양주 소식공장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전해드릴 소식이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설 다가오고 하면서 이 높아진 물가 때문에 너무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네. 자, 2024 마켓 경기 설맞이 설프라이즈. 네. 마켓 경기가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20% 좀 더 할인돼서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가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오픈됐다라는 얘기죠. 네, 23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예, 2024 마켓 경기 설 맞이 설프라이즈는 이 경기미, 그다음에 육류, 계란, 가공 선물 세트를 이제 무려 20%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품목별로 이 쿠폰이 이제 소진이 될 경우에는 이게 마감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좀 빠르게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품목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진짜로. 근데 이게 뭐 무슨 쿠폰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께서 그게 있어서 구매를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보니까 일단 뭐 쌀 같은 경우에는 23년에 햅쌀입니다. 경성미가 상등급 수향미 골든 퀸 3호 10kg이 원래는 거의 한 4만 원 가까이 하는데 네. 3만 원으로 네. 거의 이제 한 8,500원, 그러니까 9,000원 정도를 이제 할인을 해서 또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온라인에서 구입을 하시다 보니까 그 각각의 마켓마다 이제 쿠폰을 준비를 해주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쿠폰을 다운 받아가지고 이 구입을 이제 할인을 받아가지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쿠폰이 끝나면은 종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원래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밖에 그쵸.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소식 전해드리면, 저희가 이제 뭐 버스 관련해서 여러분이 좀 더 저렴하게 타실 수 있는 것들을 종종 이제 알려드리곤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남양주시 화도, 그다음에 수동에서 오남역 이렇게 해서 3개 버스 노선이 신설됐다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렇게 잘 이동하실 수 있는 게 생기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이제 화도나 수동 쪽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인구가 이제 이 도심보다는 조금 적으시다 보니까 버스들이 그렇게 많이 운행이 되진 않거든요. 맞아요. 예전에 한번 제가 갔다가 1시간 동안 버스를 기다린 적도 있었어서. 아, 진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버스 노선이 개설된다는 이야기를 보고선 굉장히 반겼는데 네. 98번, 98-1번, 77번 3개의 신설 노선이 되는데 98번 같은 경우에는 차산리에서 오남역
그 까지. 중간에 운수 사거리를 거치고요. 98-1번은 차산리, 지둔리, 오담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본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어쨌든 지금 시범 운행하고요. 3월 달부터 정식으로 이제 운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조금 더 이제 지하철 4호선이 근처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이게 계셨던 분들이 원래는 지하철 4호선 이용하시려면 버스를 타고 이동하시기 좀 애매하셨대요. 근데 맞아요. 아무래도 요거 들어오고 나면 지하철을 좀 더 가까이, 그러니까 편하게도 이용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좋네요.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똑버스 기억나세요? 그럼요. 네, 그런 게 이렇게 들어올 예정이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반겼는데 맞아요. 사실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그건 취소가 됐지만 어쨌거나 버스 노선이 신설된다는 거는 정말 네. 반길 만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편안하게 다니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다음 소식 넘어가 볼게요. 네, 이 조안면에 네. 우리 남양주의 대표 명소가 있지 않습니까? 아유, 그럼요. 물의정원. 그럼요. 나 우울할 때 한 번씩 차 끌고 혼자 잘 가요. 근데 여기에 수변공원에 야간 경관을 조성하신대요. 이쁘겠네요. 네, 너무 네. 반겼어.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또 저녁에는 여기가 되게 시커머리 죽죽해가지고 네, 약간 맞아요. 무섭거든요. 맞아요. 네. 그 사실 그 정약용 그 생가 쪽에는 그래도 야간에 갔을 때 맞아요. 그래도 좀 볼만했는데 물의정원은 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2024년 8당 수력 발전소 사업자 지원 사업의 공모이 되면서 선정이 됐대요. 그래서 지원금 3억 원을 확보를 하면서 네. 야간 경관을 조성을 하신다고 합니다. 밤에도 많이 오시겠네요, 이제. 저도 데이트하는 연인들이. 그쵸. 그러네.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뭐 야간에도 물의정원의 아주 멋진 모습들 잘 볼 수 있을 거다. 또 그만큼 또 많이들 오셔서 구경하실 만한 곳이 생긴다 그러니까 주민으로서도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진짜 자주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밤에도 가겠네요, 이제. 일단은 지금 이제 공사를 시작하시는 거니까 네네. 완공이 되실 무렵에 제가 한번 직접 갔다 와볼 생각입니다. 좋아요. 그럼 그때 또 소개를 다시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러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제 남양주시 자체에서 5월부터 안전귀가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해요. 뭐 어디에서 이게 뭘로 서비스를 시작하냐면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설치한 사용자가 늦은 밤에 귀가 중이거나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스마트폰을 이렇게 막 흔들거나 아니면 거기에 이제 SOS 버튼을 누르면 그게 이제 CCTV 관제센터하고 그 지정된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이 사람이 지금 위험해요 하고 알림이 가는 그런 서비스를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 위치도 이제 전송이 되는 건데 저는 이거 되게 반가웠어요. 저도요. 사실은 전에 이제 경찰 앱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이게 나는 위급한데 언제 꺼내? 동의를 언제 끝내고 언제 동의 다 누르고 동의를 그러니까는. 너무 많이 눌러야 맞아요. 되는 거예요. 다 동의 해서. 누르고 이래야 되는데 위급한 상황에 그게 말이 맞나라는 생각을 힘들죠. 했었거든요. 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SOS 버튼만 누르면 바로 이게 전송이 된다는 이거니까 위험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 기사를 보면서 문득 생각했던 게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그 주변에 설치된 그 CCTV 덕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우리나라가 CCTV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1746곳에 설치된 CCTV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사용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CCTV가 개인의 어떤 사생활을 침해한다, 뭐 안 봐도 되는 것까지 너무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해서 약간 단점도 있지만 사실 또 위험한 상황이 생길 때는 어쨌든 이것만큼 또 고마운 건 없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나라가 좀 가능하지 않나, 뭐 문득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게 CCTV가 무려 5,668대래요. 정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다 보니까 굉장히 조명이 밝지만 이 외곽으로 가면은 조명이나 이런 것도 조금 없는 맞아요. 곳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CCTV하고 이런 보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아이들 학원 갔다 오거나 늦게 오면 되게 부모님 불안하잖아요. 그럼요. 물론 이제 마중을 나가기도 하지만 또 맞아요. 여의치 않을 때는 또 이런 것들 미리 해놓고 혹시나를 위해서 방지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 가지 소식들 좀 이렇게 알차게 드린 것 같기는 한데 오늘 좀 바쁘긴 했어요. 그죠? 많았어, 소식이. 숨가빴어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나오는 2024 트렌드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한 2019년, 20년 정도까지는 제가 사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뒤로는 제가 잘 보지 않았는데 뭐 트렌드 키워드가 막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죠? 네네, 맞아요. 저도 옛날에는 좀 본 것 같은데 요새는 바쁘다는 핑계로 좀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약간 눈길을 끌었던 게 키워드 중에서 육각형 인간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요즘에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뭐 인성이 됐든 뭐 경제적, 직업, 집안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딱 들어맞게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사람을 뜻하는 것인데 사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게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없죠. 네. 근데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 이게 다 갖춘 인간이 정말 있긴 할까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약간 너무 SNS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 오히려 이제 약간 좀 좋지 않은 측면으로 발달한 부분이라고 해요. 너무 좋은 것만 많이 보여지는 SNS 때문에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아 그래 나도 저렇게 완벽해 보이는 인생을 살고 싶어라고 조금은 약간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 뭐 하여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러다 보면은 내 정신까지 피폐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나고 저 사람들하고는 좀 거리가 맞아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자, 우리 모두 이제 새해가 밝아서 뭐 여러 가지 것들 많이 챙기셔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나의 정신 건강을 가장 건강하게 챙겨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자, 저희 이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